저희가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특히 MZ 세대들의 소비를 많이 분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래 세대, 그러니까 소비의 주역이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더 앞서가 보면은 10대를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유행도 선도하고 소비도 이제 주축이 될 거기 때문인데요. 오늘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는 10대 조금 더 초점을 더 보겠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근데 10대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소비를 생각하기 전에 수입이라기보다는 용돈을 먼저 따져봐야겠죠? 네.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저희가 이제 초중고생들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를 했는데요. 한 네. 100분 정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전체 평균 소비 금액은 한 12.3만 원, 그러니까 12만 5천 원 정도 12만 3천 원 정도 나왔는데 당연히 한 달 소비 금액은 초중고별로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네. 초등학생은 평균 한 6만 5천 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사용? 네네. 중학생은 11만 7천 원, 고교생은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은 13만 7천 원을 사용하고 있었고 매달 평균 30만 원 이상을 쓴다라고 하는 참여자는 5% 미만으로 조금 적게 나타났고요. 이 말씀드린 비용은 교통비라든지 휴대전화 요금 같은 고정 지출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휴대전화 요금 같은 건 빼고 네, 대중교통이나 이런 건 빼고요. 네. 초등학생이 6만 5천 원, 네. 중학생이 11만 7천 원, 고교생이 13만 7천 원. 맞습니다. 요거는 쓰는 돈. 맞습니다. 그러면 용돈을 직접 버는 10대들도 많이 있을까요? 요것도 저희가 좀 흥미로웠는데요. 이 학생들한테 향후 생각하는 진로를 물었는데 네. 60% 정도는 취업이라고 답을 했는데 나머지 40% 정도가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10대 사장님 혹은 학생 사장님 같은 이 오픈마켓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이 10대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SNS 틱톡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만의 옷 브랜드 만들기, 친구랑 옷 브랜드 만들기 같은 것들을 요 소위 말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런 걸 하는 10대들도 굉장히 많고요. 요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요 자유학기제처럼 중학교 1학년 동안 어떤 중간 기말고사 없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보는 과정에서 이런 창업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고 또 SNS가 워낙 활발해지다 보니까 타인의 창업 소식을 또 쉽게 접하는 지점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려서부터 중고마켓이나 희귀템 거래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상행위를 경험했던 점들도 이 친구들한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가 전부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의사, 공무원, 뭐 변호사 다 좋지만 네.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도전해보는 것도 좋고 맞습니다. 그게 이 친구들에게 창업을 또 꿈꾸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10대들이 만약에 용돈을 받고 혹은 직접 돈을 벌면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 쓰느냐도 봐야죠. 아무래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분야는 이제 먹고 마시는 식음료 분야가 전체의 79%로 가장 많았고요. 네. 중복 항목 조사였는데 패션 뷰티에 쓰는 돈이 42%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꾸미는데 가장 많은 이제 지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이 10대의 경우에 문구류나 게임 아이템 소비가 바로 윗세대인 20대보다 눈에 띄게 좀 높았습니다. 문구 같은 경우는 특히 무인 문구점이 좀 인기가 높았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주거지 주변에 아마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걸 아실 텐데 지금 10대들에게 방과 후에 무인 문구점 가는 거는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국룰처럼 돼서 정식 코스, 방과 후에 정식 코스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냥 같고요. 근데 옛날에 네. 학교 끝나고 문방구 갔던 것, 문방구 그렇죠. 가서 뽑기 했던 거랑 네. 이제 그 형태만 조금 달라진 거죠.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그 무인 문구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런 문구만 파는 것이 아니라 랜덤 키링 같은 유행 아이템이 가장 빠르게 들어오는 트렌디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거기에 사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약간 커뮤니티도 일어나는 대화도 하고 또 편하게 눈치 안 보고 노는. 편하게 머무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도 20대는 게임 아이템에 5%만 지출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10대는 23%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또 생일에는 친구들끼리 이런 기프트 카드 같은 것들을 선물하는 문화도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화장품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데요. 요즘 여학생들 파우치에는 이런 저렴한 화장품 한두 개 정도가 꼭 들어있을 정도인데 요게 기초부터 색조까지 또 종류를 가리지 않고 들어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10대들은 네. 태어나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다 연결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도 이런 디지털 세대가 없는 건데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만큼 이게 소비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확대되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 초등학생 알파 세대 같은 경우에 78% 정도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개인 디지털 기기를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네. 심지어 6세 이하의 어린이들조차도 보유 비율이 40% 정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파 세대 32% 이상이 6세 이전에 그 AI 스피커를 접해보고 경험해봤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게 이들한테는 굉장히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어떤 디지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살 이전에 AI 네. 스피커를 접해봤다. 네, 그게 32% 정도고요. 네. 흥미로운 점은 아마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편의점 결제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의점 결제 기능이요? 이걸 도입한 어플리케이션들이 10대들한테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 신용카드가 없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에 편의점 결제 기능을 선택하면 편의점에서 이 물건을 수령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이 바코드를 통해서 이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걸 도입한 쇼핑몰들이 굉장히 10대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패션 앱 등이 화장품 같은 것들로 그 상품을 확장하는데 여기서도 또 10대들이 큰 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자발적으로 10대들이 상품 추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바이럴한다라는 측면인데 이제 소비력뿐만 아니라 바이럴 파워도 이 친구들이 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입소문을 내준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결제도 본인이 직접 가서 네, 편의점에서. 편의점 결제를 하는 네. 거고. 저희 어릴 적에는 이제 일단 가서 가져가 아저씨한테 엄마가 얘기해 놓을게. 나중에 돈 갖다 드린다 해. 뭐 이런 거였는데. 너무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엔 당연히 이제 외상을 해주려고 해도 무인 점포에서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것도 안 될 거고. 네. 근데 지금 10대 부모는 대부분 이제 뭐 7080 세대 애들 많을 거고 네. X세대 뭐 밀레니얼 세대 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녀 경제 교육에도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맞습니다. 그 알파 세대 자녀를 둔 부모의 94% 이상이 자녀의 경제 교육에 신경 쓴다라고 이제 답을 했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경제 교육은 이제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혹은 저축하는 습관 들이기 같은 좀 근검 절약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고요. 좀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근검 절약 관련된 교육은 여성 쪽 그러니까 엄마 쪽이 좀 더 경험이 많았던 반면에 아버지 쪽은 경제 용어 배우기나 재테크 개념 배우기 같은 개념 교육에 더 높은 관심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금융 상품 교육 같은 교육들은 7% 정도로 아직은 높게 나타나지 않았고 주로 이제 근검 절약이나 저축하는 습관 같은 쪽으로 교육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재테크 교육은 7% 정도밖에 네, 네. 되지 않았다. 근데 그래도 주식 투자하는 미성년자들도 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그 증권회사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세뱃돈의 투자 방법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 300명 중에 174명이 주식 투자를 선호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특히 이제 애플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해외 주식 상품이 많았다라는 게 좀 주목을 할 만했고요. 네. 요게 아무래도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저희 연구소에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모 연령이 좀 어릴수록 이 주식 투자를 굉장히 경제 공부 삼아 시켜본다라는 거에 호의적이었습니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이제 초반인 후기 밀레니얼 부모들의 주식 투자 지지율이 54%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반면에 이제 저희 같은 X세대 부모들은 다소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다른 세대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서 이게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도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차가 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젊은 부모들이 네. 10대 자녀의 주식 투자를 좀 괜찮다. 더 네, 괜찮다. 네. 밀어준다 이럴 네, 수도 맞습니다. 있겠고. 근데 이제 10대들이 이렇게 경제 활동이 좀 빨라지면서 네. 기업들이 이제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10대들의 구매력 없는 소비자다라고 하는 건 정말 엠말이고요. 디지털화에 특히 사활을 건 금융권이 이 10대들을 노린 상품들이나 서비스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권 같은 경우가 이제 10대 전용 앱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등장을 해왔는데 예를 들면 계좌별로 별명을 지정해 놓고 그 계좌의 소유주들과 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계좌 이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이런 기능도 있다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10대, 20대들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진 않지만 소득 대비 지출이 굉장히 큰 편이고 또 한번 관계를 맺어놓으면 이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이어지는 계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용자를 묶어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 금융권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품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 메이크업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너무 화려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학생 메이크업을 위한 맞춤 상품 이런 것들을 또 키트로 출시해서 또 어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화장품을 판매하는 주요 고객군 중에 하나가 이제 10대가 맞습니다. 되는 네. 거고 대학내 20대 연구소에
20대가 아니라 10대를 연구해 주세요. 이런 의뢰도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오고요. 또 요즘에 예전에는 MG라고 묶어서 불렀는데 요즘엔 Z와 알파를 또 묶어서 잘파라고 잘파. 또 부르고 있는데 그런 또 이유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빠르게 흘러갑니다. 빠르게 맞습니다. 흘러갑니다. 이정옥님이 우리 대학생 아들은 학교 안 가는 주말만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작은 돈이지만 할머니 틀니 비용으로 보태고 싶다고 하네요. 라고. 기특하네요. 솔직히 이런 자녀 있으면 라디오에 사연 보내서 자랑하고 싶죠. 네. 예, 뭐라도 좀 쿠폰이라도 좀 보내드려야겠네요. 멋지십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